사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아 그래 인신매매라는 범죄가 있어. 하지만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돈 때문입니다. 돈이 되니까 네. 범죄자들이 포기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럼 도대체 얼마나 이 돈이 인신매매를 통해서 벌려지냐? 저도 처음에 이 액수를 듣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 1년에 예. 인신매매 범죄자들이 사람을 사고 팔아서 이걸 수익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예. 얻어들이는 범죄 수익의 총액이 한국 돈으로 약 353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오늘은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노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관행이라고 말할 것 같은데요.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현대판 노예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는요, 현대판 노예 제도에 대한 어떤 끔찍한 진실과 현실에 맞서 노예를 사는 사람들을 구출하고 또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받도록 하는 분을 초대를 했는데요. IJM 코리아의 민준호 대표님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네, 민준호 대표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IJM 네. 이 영어 약자로 조합된 기관명입니다. 네.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 네. 한국 법인의 대표 민준호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준호라는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네, 네. 정준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네, 네. 근데 대표님은 그냥 보자마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호라는 이름에 대한 편견을 오늘 좀 깨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JM 코리아 조금 사실 생소합니다. 네,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IJM은 미국 워싱턴 DC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개발 NGO입니다. 네. 올해로 역사는 이제 29년 됐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국제개발 분야에서 29년은 청년에 해당하는 아주 젊은 NGO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네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개발도상국엔 많은 빈곤층이 있는데 네. 그 빈곤층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노예로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근데 이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을 구출하는 일을 하는 곳인데 네. 저희 기관의 시작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예. 뭐 킬링필드 같은 그 대학살은 들어보셨을 텐데 영화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후에 발생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1994년 아프리카 르완다에 있었던 르완다 대학살입니다. 가슴 아픈. 네, 맞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많은 그 히스토리가 있지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다른 종족이 서로에 대한 갈등으로 서로를 죽고 죽였는데 짧은 시간에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예. 그 현장에 유엔의 현장 법무조사관으로 파견된 변호사들이 현장을 보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수많은 NGO들이 있고 국제기구들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을 폭력에서 보호하지 못했을까? 아하.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네. 기도를 하게 된 크리스찬 변호사들이 네. 이 NGO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저희는 개발도상국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노예를 구출하는 게 1단계고요. 좀 특이한데 아니 민간 NGO가 이런 일을 한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2단계는 이 사람들을 사고 파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그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현지 법정에 세우는 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3단계는 이런 범죄자를 잡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법을 제정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일, 그런 일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근데 노예가 있다라는 게 너무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보면 어쩌다 가끔 네네. 노예처럼 살고 있다. 음. 뭐 이런 다큐멘터리나 프로그램을 봤지만 정말 노예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단체가 생긴 거고요. 네, 너무 맞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네네.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이분들을 쫓아가고 뭐 비밀 조직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비밀 조직은 아니잖아요. 네. 위험하진 않나요? 사실 위험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요즘 세상에 노예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국제기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올해 기준으로만 전 세계에서 약 대한민국 인구와 맞먹는 5천만 명이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특징이 있는데 네. 태어나면서부터 고아였거나 예. 길거리 생활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신분증이나 서류가 없다는 어떤 뜻이죠. 근거가 없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꿔 얘기하면 이분들은 실종이 돼도 법적으로 실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이 5천만 명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하. 노예로 살고 있을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던 대로 위험하지 않느냐. 음. 5년 전에 저희 IJM 케냐 법인에서는 퇴근길에 저희 변호사 한 명과 직원 2명이 네.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네. 분명히 퇴근을 했는데 네. 며칠 뒤에 세 분 다 안타깝게도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보복인가요? 저희가 이제 그 범죄자를 추적하고 네. 가해자들을 이제 현지 법정에 세우고 피해자를 구출하는 일을 하면 네. 누군가는 불편해집니다. 그렇겠죠. 뭐 여기서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불편해지겠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가만히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부패한 경찰과 범죄자들이 이 세 명을 납치해서 살해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작년에 이 범죄자들이 다 잡히고 네. 현지 법정에서 법을 법적 처벌을 받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아픈 사람에게 약을 전달해주는 일과는 약간 좀 궤를 달리하는 예. 비슷하지만 조금 더 어려움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시게 된 것들이 어떤 큰 변화로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시길래 그렇게 무서움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어떤 사명 같은 거를 가지고 계신가 봐요. 제가 사실은 네. 이 일을 하는 저희 선배들, 저는 사실 IJM에 조인한 지 이제 5년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20년 넘게 이 일을 계속한 선배들과 대화를 할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 대화 가운데 제가 도전받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노예가 없어진 적도 없고 이런 범죄가 사라진 적이 없는데 네. 이걸 없애려고 달려드는 일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일의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고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뿐이다. 아멘. 사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그래 인신매매라는 범죄가 있어. 하지만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돈 때문입니다. 돈이 되니까 네. 범죄자들이 포기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럼 도대체 얼마나 이 돈이 인신매매를 통해서 벌려지냐. 저도 처음에 이 액수를 듣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 1년에 예. 인신매매 범죄자들이 사람을 사고 팔아서 이걸 수익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예. 얻어들이는 범죄 수익의 총액이 한국 돈으로 약 353조입니다. 네. 353조면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셨을 법한 회사들, 네. 뭐 삼성, 네. 뭐 대기업,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대기업이죠. 이런 100대 기업의 경상 이익을 합친 것과 맞먹는 액수입니다. 네. 그러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범죄를 통해서 이렇게 큰 돈이 벌어들여지니까 네. 사람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마시는 음료, 우리가 쓰는 컵, 우리가 쓰는 이런 생산된 물건들이 어떤 과정에서 생산이 됐고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르고 계시지만 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네. 우리도 암묵적으로 가해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지금은 대부분의 수산업 시장에서는 이 문제가 정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소비하는 한국에서 먹는 이런 새우나 일부 수산물 같은 경우는 의외로 그 생산지가 동남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동남아에서 그 업에 종사하는 많은 어부들이 자국에서 자발적으로 일하는 분들이라기보다는
인근에 있는 더 열악한 동남아 국가에서 납치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납치가 되거나 속아서 오는 경우죠. 좋은 일자리가 있고 월급 많이 줄게요 하고 데려가는데 노동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하는데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막 사인하게 하죠. 그렇게 해서 데려갔더니 월급도 안 주고 갇힌 채 일하고 그리고 8세 미만의 아이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새우 같은 경우에 껍질이 벗겨진 채로 냉동된 새우들은 지금은 기계가 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의 손으로 하는데 아이들 작은 손이 수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하루에 뭐 열 몇 시간씩 일을 하고 한국 돈으로 몇백 원밖에 안 되는 돈을 받고 일하는데 우리는 모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소비하고 물건을 살 때 그냥 싸고 맛있어서 그냥 소비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구해진 사람들은 꽤 많을 거 아니에요. 또 기억에 남는 분들 계실까요? 네네, 여러 명 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서남아시아에 있는 한 국가에 출장을 다녀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 저희 IJM이 수년 전에 한 초등학교 5학년 남짓한 아이를 구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서남아시아 지역에 가면 아직도 그 재래적인 방법으로 벽돌을 만드는 공장들이 있어요. 예, 예. 제가 가서 보니까 진짜 진흙을 정말 물반죽을 해가지고 예. 틀에다 집어넣고 네. 그걸 햇빛에 말려서 예. 이제 건축에 사용하는 벽돌인 겁니다. 예. 기계가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사람 손으로 일일이 하는데요. 예. 안타깝게도 그런 공장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어린애들이요? 강제로 잡혀온 어린아이들 그리고 아이고야. 그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저희가 구출한 이후에 뭐가 제일 무서웠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날 때리고 나를 가두어 놨던 그 업주가 무서웠어요 라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의외로 대답은 내가 제일 무서웠던 건 내가 잊혀졌다는 게 무서웠다고 했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신분증도 없죠. 고아였죠. 네. 신고할 능력도 방법도 모릅니다. 운이 좋아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제 이름은 신현준입니다. 네. 생년월일은요. 그래서 아이디를 입증하실 수가 있잖아요. 자기 이름도 모릅니다. 그냥 네. 친구들이 날 존이라고 불러요. 뭐 생일은요.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이런 잊혀졌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한 아이를 만났는데요. 네. 아마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입니다. 네, 저희가 오른쪽에서 이 구출할 당시의 장면이고요. 네. 이게 지금 최근 사진입니다. 이게 사실 실제로 보면 조금 더 어려 보이긴 하는데요. 네. 이 친구 이름은 쿠마르입니다. 네. 수년 동안 벽돌 공장에 갇힌 채 살았고요. 네. 저희가 구출했을 때 네. 자기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세 가지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도 나면서부터 고아였기 때문에 예. 자기도 언젠가 뭐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꿈을 얘기했고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공부를 마친 다음에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 착하다. 네, 근데 제가 작년에 그 나라에 출장을 가서 만났는데 네. 이 친구가 자기의 꿈을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네. 코로나 직전에 이제 대학원까지 마쳐서 이제 공부를 다 했죠. 네. 그리고 대학원 공부를 마친 쿠마르를 저희 IJM 현지 법인이 채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자기가 결혼을 했다고 결혼 사진을 저한테 보여줬었어요. 네. 우리가 이런 누군가를 돕고 일을 할 때 예. 결과가 만들어질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이렇게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많이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가슴이 찡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진짜 오드리 헵번이 아사 직전에 있을 때 어떤 빵을 먹고 내가 이 빵을 준 사람한테 은혜를 꼭 갚아야지 되겠다 네, 이러고 네. 유명한 배우가 돼서 맞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람이 아니라 단체 유니세프였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평생을 유니세프에 봉사했던 네, 것처럼 네. 저 친구 자기를 도와준 단체에서 일을 한다니까 가슴이 너무 뭉클합니다. 네, 네. 앞으로 이름이 뭐라고 했죠? 쿠마르라고 합니다. 제2의 쿠마르, 제3의 쿠마르 뭐 엄청 많은 친구들이 또 단체에서 봉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네.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너무 지금 웃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여요. 네.
이렇게 구출을 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구출할 때 큰 도움이 되나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 IJM이 현장에 이런 피해자들을 돕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 있는데요. 네. 저희는 이분들을 그냥 피해자의 정체성에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부르는 공식적인 명칭은 생존자입니다. 자기가 구출된 이후에 네. 자기의 목소리와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네.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로 변화가 만들어지게 하는데요. 볼타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호수는 세계 최대의 인공 호수인데요. 서울시 면적의 한 12배 정도 된답니다. 엄청나네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수많은 고기잡이 배들의 네. 아이들이 일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바닥에는 수초가 많은 호수고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이제 수초에 걸리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그물을 찢고 버리고 가거나 아니면 어른들이 내려가서 보수를 해야 될 텐데 네. 많은 경우에 아이들더러 내려가서 그물을 끊고 오라고 해요. 음. 어둡고 시야가 확보가 안 되고 발이 걸리고 애들이 안 올라오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버리고 갑니다. 아이고야. 근데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저희가 구출한 조사를 오랜 기간 동안 해서 구출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인터뷰를 하면 이 배 한 대가 아닙니다. 몇 대가 더 있고 예. 더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구해주세요. 하는데 서울시 면적 13배에 달하는 곳에서 아이를 찾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네. 저희가 그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음. 이 지역에는 호수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나무가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추적해가는 거예요? 위성 지도를 가지고 추적을 하고 현지 경찰들과 협업을 해서 찾아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벽돌 공장 사례도 요건 좀 다른 건데요. 네. 저희가 구출한 그 12살의 라제슈아리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네. 오랜 기간 벽돌 공장에 납치돼서 갇혀서 일하다가 구출됐어요. 네. 그런데 이 아이가 나 말고도 더 많은 아이들이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구출하고 싶은데 그 지역에만 이런 유사한 벽돌 공장이 100개 정도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섣불리 작전을 수행하게 되면 이 아이들을 오히려 죽여버리거나 어디 다른 데 빼돌리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 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사실 대단히 조심스러운데 이 라지슈아리가 이렇게 자기의 기억을 더듬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와. 길이 어떻게 생겼고 나무가 어떻게 있고 호수가 어떻게 있고. 야. 근데 실제로 이 그림을 12살 아이의 진술을 토대로 만든 그림을 어느 정도 신뢰할 것인가. 네. 사실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그렇죠. 직원들이 네. 위성 지도와 또 여러 가지 탐문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마을이 있는 거를 세계 후보지를 발견해낸 거예요. 와, 100개 중에. 놀라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를 음. 라제슈아리의 우리 그 증언을 토대로 더 많은 아이들을 구출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갇혀있던 사람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위로를 주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저런 또래 아이들의 증언은 네, 이렇게 맞을까 의심부터 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어떤 믿음이 있었으니까 음. 위성도 찾아보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해요. 세상에 태어났는데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이름조차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니까 너무나 속상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매번 구출에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실패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29년의 IJM 글로벌 역사 속에 초기에 한 16년, 17년, 18년 정도는 실패의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 범죄자와 연결이 돼 있고요. 안타깝게도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개발도상국의 공권력 중에 일부는 아직도 좀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랜 기간 조사를 해서 그 아이들을 구출하러 가면 네. 이미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아하.
왜 우리나라 과거를 배경으로 한 그런 액션 누아르 영화에도 보면 네. 경찰들이 정보를 줘서 다 도망가게 빼돌리죠. 하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비슷한 일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2018년에 현장에 갔을 때 한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그 경찰분이 제복을 입고 저희 행사장에 와서 자기 개인의 테스트모니를 한 적이 있어요. 간증을.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와서 지난 6년, 7년 동안 이 범죄자들을 급습해서 피해자 아이들을 구출하려고 할 때 계속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맞다, 우리가 실패했다. 그랬더니 그게 바로 자기 때문이라고. 네, 왜 너 때문이냐 그랬더니 내가 그 고위 경찰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돈을 받고 정보를 다 넘겨줬다. 이야, 영화네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뒤를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돈이라도 받고 이 정보를 빼돌리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길래 이 자리에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됐대요. 네, 네. 근데 그때 마침 또 자기가 돈을 받고 정보를 빼돌렸는데 그때는 자기가 가서 망까지 봐줬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아이들을 트럭에 실어서 가는 장면을 자기가 멀리서 다른 정말 정직한 경찰이 오기 전에 망을 보고 있는데 그때 그 아이들을 트럭에 태우는데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자기 딸의 얼굴로 보였대요. 이제야 비로소 죄책감 네네네. 같은 걸 느꼈나 봐요. 근데 실제로 자기 딸은 아니었는데 네. 자기 딸의 얼굴이 순간 오버랩이 되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됐답니다. 네. 그리고 돌아와서 저희 직원에게 또 다시 질문을 했대요. 예. 너는 왜 이 일을 하냐? 그랬더니 이제 이게 약간 넌센스 같은 건데요. 저희 직원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그 아프리카의 경찰분이 네. 대부분 이런 분들은 뒤를 봐주는 분들이 있대요. 네. 그래서 뒤봐주는 분이 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직원을 보낸 그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위 뒤를 봐주는 사람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인 줄 알고 예. 힘이 세긴 하죠. 네네네. 네. 갈아타고 싶어서 소개해달라고 했답니다. 네. 아이를 네네. 좋은 분한테 갈아타셨나?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사람들은 예수쟁이인데 그래서 약간 처음에 무시했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한 걸음씩 걸어 들어오게 됐다고. 그리고 저한테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가 됐네요. 네, 자기들이 봤을 때 미국이나 이런 많은 선진국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이 된대요. 네. 그런데 한국은 불과 한 60년, 70년 전에 우리보다 더 못 살았다는데 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정말 예수님 믿어서 저렇게 된 게 맞나? 네. 크리스찬 때문에 저렇게 된 게 맞나? 네.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서 자기도 한국처럼 이런 나라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대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예. 이런 수많은 개발도상국에 그런 도전 의식을 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나라입니다. 네. 예전엔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네, 네. 도움에서 그치지 않고 저희는 발전했잖아요. 맞습니다. 또 이런 나라가 흔치 않고요.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소리 좀 네. 들을 정도로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셨고요. 네, 그 분이 여러분들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어떤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돼버렸네요. 네, 그런 너무- 사례라고 말할 수 너무 있겠습니다. 멋집니다. 네. 얘기를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어떤 대표님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동행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끔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은 하나님을 언제 만나시게 됐나요? 제 신앙의 이야기가 시작된 시점을 생각한다면 아마 120년 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그냥 태어나 보니까 네. 예수 믿는 집안의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외가댁이 이제 예수님 믿는 집안이었고 지금은 이제 북한 땅이 된 신의주가 고향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 신의주에서 아마 무역업을 하셨다고 들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 국경을 왔다 갔다 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초반에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제 돌아가신 제 외할머니께서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우리가 값없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다. 네. 근데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삶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네. 네가 잘하면 언젠가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이걸 꼭 남에게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라. 이야.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때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무 추상적이죠. 네네네. 이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면 할머니의 기도가 오늘까지 응답하셨네. 이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네.
사실은 그 값없이 우리가 받게 된 거에 우리의 노력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가 믿게 됐는데 네. 정말 이젠 좀 흘려보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러면은 체험하신 순간들도 계시겠네요. 아, 네. 1995년 이제 6월 29일이었던 것 같아요. 와,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네네네. 그날이 그 저희 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제 밑에 2살 터울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네. 둘 다 이제 아버지 생신이니까 선물을 그래도 작은 거라도 하나 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저희 집에서 걸어서 멀지 않은 한 5분 거리에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생도 선물을 사러 갔었는데 네.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으니까요. 저희 둘이 거기 있는지 몰랐어요. 네. 그런데 저녁 시간쯤 됐는데 갑자기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아시는 삼풍백화점인데요. 네.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곳이었고 네. 동생은 3층에 있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나중에 건물 더미에 깔린 채로 발견이 됐고요. 좀 부상을 많이 입었고 여러 번 수술한 이후에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1층 로비에 있다가 붕괴 현장을 맞았는데 몸은 안 다쳤어요. 트라우마가 그런데 생기잖아요. 근데 모든 장면을 다 보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사건이 저에게 줬던 그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동네 이사 갔을 때가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내내 그 언덕, 그 교대 언덕을 네. 올라가면 산풍이 있는데요. 네. 백화점을 지나야 저희 집이 있고요. 네. 땅을 파고 기초공사를 하고 건물이 올라가는 걸 매일매일 보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거기가 건물이 사실 외국인 주택 단지였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건물이 완공되고 사실 집 앞에 백화점이 있으면 에어컨을 계속 틀어주니까 좋죠. 네 딱히 사는 게 없어도 그냥 갔다가 뭐 문 닫을 때 다시 집에 가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가 무너지는 현장까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건 아니지만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 있는데 아 이게 내 인생과 같구나. 남들이 보기엔 그럴싸해 보이고 되게 높고 화려한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 무엇이 될 수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기초가 바로 놓여져 있지 않으면 이렇게 와르르 무너질 수 있겠구나. 네. 저는 진정한 의미의 교만은 남들이 다 아는 건방져 보이는 것은 교만의 최하수인 것 같고 네. 진짜 높은 수준의 교만은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과 저만 아시는 그런 내적인 교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기초를 어디다 놓고 다시 시작해야 될 건가. 그래서 아마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저도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큰 사고 가운데 진짜 주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그러면은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뜻대로 사셨나요, 그럼? 네, 사실 그러면 좋을 텐데 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사실은 제가 6월 달에 그 사고를 겪었을 때 네. 이제 재수를 하고 있었어요. 예, 예, 예. 원래 이제 가고 싶은 대학에 좀 못 가게 돼서.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생각할 때, 야, 이 정도 사고에서 살아났으면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서울대 보내주시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다니면서 좀 간증도 하고, 네. 야, 이렇게 그 믿는 집안에 뭐 선주가 태어나니까 네. 뭐 이렇게 뭐 하나님 살려주시고, 저는 약간 그런 스스로 스토리를 만들어 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기대와는 다르게 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 모르게 저도 못 들어본 학교에 원서를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대학에 가서 면접을 보고 거길 가면 좋겠다. 근데 이름을 처음 들어본 학교라서 네. 거절했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포항에 있는 한동대라는 학교인데요. 네. 근데 지금은 그래도 한 30년 돼서 캠퍼스가 그럴싸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네. 난감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한동대 이름의 뜻이 물론 한국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한동대학교인데 네. 제가 갔을 때는 네. 진짜 건물이 한 동 한 동밖에 없는 거예요. 오, 예. 그 고등학교보다 못한 건물인 예, 거죠. 예. 이래서 학교 이름이 한동대인가 오. 할 정도로 너무 난감한 곳인데 네. 어머니가 거길 가라고 하시니 음. 기독교 대학이고 네. 믿음의 학교지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거절했었어요. 네. 제가 그 솔직하게 그냥 있었던 제 흑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네. 어머니가 면접은 보러 가라고 하는데 가기는 싫고 네. 그래서 이 학교는 포항에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전날 친구들과 같이
그 해운대로 놀러 갔던 것 같아요. 부산으로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사실 그때 저희가 뭐 이렇게 술을 마셔본 적도 없으니 네, 네. 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조금씩 마시다가 해운대면 또 네. 술을 부르는 곳이죠. 네. 그래서 네. 아마 좀 이렇게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좀 취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제 친구 중에 한 명에게 연락을 해서 다음날 면접이라도 좀 꼭 보게 했으면 좋겠다. 네. 제 친구는 답이 없으니까 예. 어머니가 돈을 주겠다고 하시니까 해운대에서 아마 택시를 불러서 네.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포항을 갔습니다. 예. 근데 해운대 택시기사가 새로 생긴 포항의 한동대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네. 엉뚱한 데 내려주고 가신 거죠. 예. 예. 겨울이라 새벽이고 예. 몸은 춥고 네. 현장에 도착해서 학교를 물어물어 찾아갔는데 네. 수험표도 안 가지고 왔죠. 예.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사정사정을 해서 네. 임시 수험표를 만들어서 예. 원래 면접 순서가 아니라 맨 뒤에다가 아마 넣어주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 이미 새벽에 술은 깼겠네요, 그래도. 안 깼습니다. 네, 그래서 예. 사실 밤새 차를 타고 음. 새벽에 추운 날씨를 견디고 현장에 도착해서 네. 면접을 또 이제 뒤로 밀렸으니까 한참을 기다리고 면접을 이제 막상 보게 됐는데 예. 제가 그 교수님들 앞에서 면접을 보다가 네. 이제 그 토했어요. 어떻게? 네. 어떻게? 사실은 그러면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데 예. 그때 그렇게 토했는데 그 앉아 계신 세 분의 교수님이 일어나서 저한테 오시더니 예.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단하시다. 네, 그분들. 하나님 이 아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때는 그 기도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기보다는 네. 이상한 분들이다. 어.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머니도 기도하시고 해서 입학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나오면 되지 하고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갔더니 제가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을 찾아갔어요. 네. 교수님 그 면접 때 어떤 학생이 토하지 않았냐. 네. 그랬더니 한 놈이 토했다고. 네. 그게 접니다. 음. 그때 교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왔습니다. 그때 네. 교수님께서 막 웃으시면서 네. 아니 우리는 그때 그 학생이 여기 말고 딴 데 가라고 기도한 것이 네가 여기로 오면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는 네. 사실 저도 그런 큰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셨지만 네. 불과 몇 달 안 돼서 싹 잊어먹었어요. 사실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결정을 앞두고 네.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 사명이 뭡니까? 내 비전은 뭡니까? 라고 기도하고 구하지만 대부분 사실 그걸 잘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 현실은 임재와 부재 그 사이 어느 즈음에서 계속 고민하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네. 제가 한동대학교에 갔던 것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 이게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네. 제가 이거 부끄러워서 저희 후배들한테도 얘기 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네. 야, 뭐 1, 2회 선배니까 대단한 사명으로 다 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네. 하나님께서 각자의 모양과 때에 따라서 불러주시고 써주시니까 아멘. 혹시 아멘. 지금 나의 시작이 좀 엉성해 보이고 네. 멋있어 보이지 않고 뭔가 큰 감동이 없더라도 그냥 신뢰하면서 한 발짝 가봐라. 그래서 제 경우에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걸어온 것 같습니다. 네.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처음부터 화려함을 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화려함을 주셔도 남들 보기에 화려함을 주셔도 더 겸손하게 단단하게 만든 후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IJM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네, 사실 저는 그 대학을 졸업하고 비영리에서 계속 일하지는 않았어요. 네. 첫 직장은 이제 IT 쪽이었고요. 네. 이유는 단순합니다. 1999년에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네. 그때 이제 닷컴 예. 버블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IT 제일- 분야로 제일 가면 한창 때였죠. 맞습니다. 예. IT 분야로 가면 돈도 많이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참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고 가운데 살려주시고 포항에 있는 한동대까지 보내시고 했는데 또 선택의 기회가 오니까 저는 약간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로 가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제 여동생은 그때 산풍사고에서 살아난 이후에 네. 아예 진로를 바꿔서 어차피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해서 지금 그 선교사로 중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전 사실 동생처럼 못 살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몇 번 따라가 보면 뭐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네. 저는 모기가 너무 싫고 어, 더운 날씨도 힘들고 네. 음식도 잘 안 맞고 이런 분들 네. 많이 없는데 단기 네,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더 네. 막 힐링되고 맞습니다. 네, 이렇게 네. 막 은혜 충만해서 오는데 맞습니다. 무기 네, 싫어 네. 이런 분들 별로 없는데. 네, 그래서 네. 사실 저는 나름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하나님 전쟁할 때 음, 모두가 보병으로 앞에서 네. 총 들고 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병참도 필요하고 작전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후방에서 일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비영리 쪽을 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좀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비영리에서 일하기로 마음은 먹었지만 IT에 계시다가 네네. 네. 그래도 남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생활도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비영리에 와서 택했던 곳들도 다 좀 규모가 있는 곳에서만 있었습니다. 네. 뭐 유니세프나 음. 우리 그 적십자. 배우님 계셨던 적십자나 그런 네.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러다가 출장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제 친구가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완전히 다른 일을 하는 NGO다라고 하면서 그 기관에 있는 리더들을 저한테 소개해 줄 일이 있었어요. 네. 너무 훌륭한 크리스찬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너무 훌륭한 크리스찬들이라 만나서 제가 크게 감동하고 바로 조인했으면 이상적이었겠지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IJM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네. 노예를 구출하고 개발도상국의 이런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도 네. 감동이 되기보다는 이 사람들 진짜 이 나이가 돼서도 꿈꾸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 네. 뭐 노예, 범죄, 인류 역사상 없어진 적이 없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잘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를 두 번, 세 번 또 만나자고 요청을 해서 네. 만났는데 그때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대표님이 저한테 얘기하셨죠.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온 준호 너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좋겠다. 7, 80년 전에 한국 전쟁 때 한국에 맞아요. 그 목숨을 바치러 갔던 젊은 병사들을 보낼 때 그 맞아요. 어머니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때 이 한국이란 나라를 몇 명이나 알고 보냈을까? 100년도 더 전에 선교사들이 한국이란 나라로 가서 목숨을 버릴 때 오늘의 한국을 생각했을까? 아무도 생각 못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너와 내가 오늘 만나지 않았니? 진짜 감사하게 네. 그러니 그렇다면 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심이 있는 그곳으로 가면 안 되겠니? 네. 근데 저를 또 그렇게 자극을 하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께 계속 들었던 이야기, 그 기도까지 오버랩이 되면서 네. 이거 나를 이렇게 자극한다고 음.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면서 네. IJM을 알아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천천히 이렇게 발걸음을 네.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지사를 설립하셨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사실 그 한국 지사는 이제 설립한 지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근데 그 3년이라는 의미는 그 코로나 한 가운데에서 네. 준비하고 설립이 됐다는 뜻이죠. 야, 제일 힘들 때 네, 준비하셨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설립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예. 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신생하네요, 신생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앞으로 할 일이 정말 많으시겠어요. 네, 네, 야, 진짜 아직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믿어지질 않는 네. 네, 이야기들이 너무 많네요, 세상에는. 그럼 한국 지사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죠? 네,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네. 가끔 무슨 다큐멘터리나 그 고발 프로그램을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갇힌 채 사는 사람들이 맞아요. 더러 시골에서 있으니까. 일하고. 네. 예. 그러면 한국에선 그 사람들을 구출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이제 한국 내의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우선순위 때문인데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전 세계에서 인신매매 당한 피해자들이 팔려가는 곳이 있잖아요. 네. 제일 많이 팔려가는 곳이 깜짝 놀라시겠지만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많기 때문이죠. 이런 네.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JM 저는 오히려 후진국을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선 피해자들이 이 납치를 당하죠. 네. 이 사람들이 팔려가는 데스티네이션 컨트리라고 하는 목적 국가가 와, 대부분은 돈이 많은 선진국입니다. 곳으로 맞습니다. 가는군요. 그런데 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 있는 IJM과 이런 일을 하는 많은 NGO들이 네. 더러 그 자국의 문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대부분 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모든 정의가 그렇게 실현되진 않지만 예.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범죄가 발생했는데 네. 우리가 100% 만족한 형태로 처리가 되지 않을지언정 네. 신고했는데 경찰이 출동하지도 않고 경찰이 조사한 다음에 검찰로 넘기지도 않고 검찰이 기소하지도 않으며 재판장이 다뤄주지도 않는 사례는 한국에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발도상국은 경찰이 반경 100km 안에 없거나 있어도 신고하는 경우에 왔을 때 수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비를 요구를 네. 해요. 어머나.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농담이 있는데요. 이 인신매매 범죄자들이 예수 믿는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무슨 믿음들이요? 이 어떤 뚱딴지 같은 소리냐 예.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나는 절대로 감옥에 가지 않아. 이 지역에 있는 경찰, 검찰, 시장, 도지사 조직을 모두 믿는군요. 우리 아빠 친구야. 내 돈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감히 나를 감옥에 가. 근데 이런 견고한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피해자를 구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한 명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엄청난 효과가 생깁니다. 예. 감옥에 갈 수 있구나. 일단 그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 자체가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알리고 이 일에 동참하고 함께 기도할 분들을 찾고 네. 이 일에 이제 동참할 교회와 파트너를 찾는 일이 저희의 우선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급선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홍보가 또 많이 되었으면 물론입니다. 좋겠다라는 생각. 네. 저도 오늘 대표님 보고 처음 알았으니까요. 네, 네.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마 노예 그리고 인신매매 이런 단어를 듣고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그래 그런 일도 있고 이런 일을 하는 나쁜 범죄자들도 있지만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세계는 우리가 쓰는 물건, 우리가 소비하는 서비스 이 어떤 것조차도 연결돼 있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주요 선진국 G20라고 부르는 그 국가들이 네. 소비하고 수입하는 물자 중에 인신매매돼서 납치돼서 이 강제 노동에 갇힌 사람들이 만들어서 너무 무서워요. 생산한 그 결과물 네. 그렇게 해서 수입하는 총량이 대략 한 626조로 추정됩니다. 네. 근데 그 626조 중에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게 대략 한 23조 원 정도입니다. 누가 만드는지 모르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건 누가 만들었고 어떤 환경에서 생산이 됐고 인신매매가 됐는지 상관없었습니다. 싸기만 하면 되고 네. 맛있기만 하면 되고 야, 더 좋기만 하면 되지 않았나. 잔인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질문하시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에선 이 주제가 아직도 너무 생소합니다. 너무너무 생소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일을 해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 하나 더 주고 아픈 사람에게 약 하나 더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일은 너무너무 의미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돼야 하지만 네.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누군가는 해야 되고 네. 누군가는 시작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게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많이 알려주시고 또 쓰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은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가난과 폭력 앞에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애기님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